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2020년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는 오늘도 283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또다시 기록을 써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기세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죠. 조금 전부터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 조금씩 전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식학개론에서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오늘도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핵 역시나 또 삼성전자입니다. 이 8만전자가 되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이제 지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약세하긴 하지만요. 예. 그래도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음.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장중에 2,834포인트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도 지수는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직 좀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 주도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오른 종목보다는 좀 내린 종목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시장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예. 의미 있는 숫자를 넘어갔죠. 우리가 한때 6만 전자 이야기를 해왔고, 맞아요. 그리고 7만 전자 넘어갔고, 지금 8만 전자까지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방송에서 정말 이야기를 드려왔던 그 꿈의 숫자인가요? 삼성전자 따블이라는 말이 네.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삼성전자 따블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진짜 분들이 가나? 이런 분들 그렇죠. 많았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의 따블을 외쳤지만 삼성전자 따블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은 많은 분들이 걱정과 의심 많이 하셨을 왜냐하면 겁니다. 그만큼 또 거대한 네.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이런 네.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따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따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내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따블이 거의 다 와가합니다. 네. 일단 앞으로 현재까지의 주가 시장 추세 흐름들도 상당히 좋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자를 또 바라보기 위해서 왜 이 종목이 따블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오늘 삼성전자 8만 전자에 대한 또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사상 첫 8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뭐 사실 그 전부터 이광무 전문가에서 삼성전자 워낙에 또 잘 되고 있고, 사실 지금보다도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가 더욱더 기대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 오늘도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큰 상황인데요. 지금 오르는 거 그런데 이 배당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오르는 이유는 뭐 이제 당장 이제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네.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요. 예.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오늘 8만 전자에 대한 얘기들, 뭐 삼성전자 신고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은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장중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기쁘거든요. 네. 예, 정말 기쁘고 뭐 증시를 올라간 이제 주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기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차분하게 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의미는 사실 그 업황에 대한 환경도 좋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또 오늘까지 좀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에 대한 매력 때문에 네. 이렇게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에 대한 금액이 정해졌어요. 예. 11조 400억 네 정해져 있는데 거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이제 치를 것이냐, 그렇죠. 조세를 부담을 가질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상당히 좀 네. 많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도 분석을 그렇죠. 해봤었죠. 아마도 일부의 이 삼성전자 내에 있는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갚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는 이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낼까 한 번에 내지는 않을 텐데 일단 5년 동안 내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5년의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상속세에 대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분납을 하겠지만 그 분납에 또 상당한 또 비중을 가질 수 있는 5년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을 가져갈 것이다. 뭐 배당의 매력을 본다라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주영 부회장이 출자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네.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 그렇죠. 이 세 가지 회사들에 대한 특별 배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에 대한 충족으로 해서 상속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특별 배당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단편적인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예.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뭐 내년에 반도체 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라면은 보통은 우리가 디램을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작년과 올해, 내년, 내후년 제가 상당한 좀 기간을 좀 크게 뷰를 보고 있는데 네. 기존에 우리 수출 중심에 있는 산업 구조가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죠. 반도체 내에서 디램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이 매출 비중의 반도체 산업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낸드 플래시 특히 올해 3분기 때는 4분기 때까지 낸드 플래시 영향이 컸었거든요. 예. 마진율이 좀 더 좋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라고 해서 이 시장에 좀 반영이 좀 잘 됐고 또 파운드리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잖아요. 예. 제가 파운드리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를 했을 때 예. 과거에 1%밖에 안 됐다. 전 세계 파운드리 비중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라는 비중이 그룹이- 많이 좀 이제는 그 네. 달라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비중 구조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죠.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중이 1%에서 4%가 됐는데 올해는 17%까지 단기간 성장을 했다라고 했고 지금 몇 년 안에 그게 다 일어난 일 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성장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 쪽 자체가 사실 이 디램만큼의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또 생산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일단 많이 파는 게 목적이었어요. 기술을 크게 가지면서 네. 동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디램이 유리했거든요. 근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에 대한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디램에 비한다면 예.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먼저 택했던 거는 디램이었고요. 그런데 디램에 대한 시장 기술력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로 언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였는데 네. 이제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가 쓰이고 파운드리가 요청되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산업군이 기술이 이제 높아지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예전에는 TV라든지 냉장고 단순한 기능만 구현했다라면 그렇죠. 냉장고면 그렇죠. 온도에 대한 것만 맞아요. 그냥 지금 온도 관리만 되고 있느냐 아니냐 맞아요.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스마트한 이 냉장고, 냉동실, 뭐 냉장실 뭐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물 인터넷, 네. 만물 인터넷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반도체의 기능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 되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이제 삼성전자는 기술에 대한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과학적으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마침 이제 시장에 대한 환경 자체가 주요 IT 기업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은 스마트 기기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기들 그리고 5G 시대 이와 같은 이제 파운드리 요청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을 내년에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이유로 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배당 때문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꼭 비단 배당 때문이 아니라 그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들이 앞으로 기대감을 그만큼 갖게 만든다는 것. 앞으로 조금 더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내용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4분기를 바라보는 네. 실적에 대한 이제 이 컨센을 볼 건데요. 이 도표는 사실 4분기 컨센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오. 컨센입니다. 네. 사실은 이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더 취합해 본다면은 이보다 좀 더 높게 측정하는 컨센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가장 보수적으로 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우선은 보시게 되면은 4분기에 대한 영향이 3분기 대비해서 크게 꺾였습니다. 예, 좀 안 좋아 보이죠. 네. 만약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시즌이 된다라면은 시기가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숨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거품일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예측했을 때 상반기 때는 제가 상반기에 대한 이 삼성전자 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을 때 예. 코로나에 대한 환경 때문에 수주에 대한 물량이 선발주됐다. 네. 그 효과가 상반기에 드러났다라고 그렇죠. 얘기 드렸고 반면에 3분기와 4분기는 쉬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주춤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 그러나 3분기, 4분기 때 우리가 이것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은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추이가 아니라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 보자라고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좀 주춤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이와 같은 실적 시즌에 가까이 가서 숨고르게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죠. 오히려 자, 근데 3분기 때도 이 설명을 했어요. 3분기 때는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컸죠. 예상보다 훨씬 잘했잖아요. IM,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 모빌리티 쪽 사업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서는 3분기에 드디어 신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성과가 크게 높아졌죠. 이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에 맞물려서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스마트폰 구매가 떨어져 있는 시점이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었던 소비에 대한 심리가 예. 크게 표출되는, 그러니까 보복성 소비가 스마트폰 안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밀어왔던 게 3분기에 다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상당히 컸었죠. 제가 그때 7월, 8월, 9월 달에 있었던 수출입 동향표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당시에 이제 반도체 성장률이 컸는데 반도체 어느 분야가 컸냐? 낸드 플래시 쪽이다. 낸드 플래시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상반기 때는 디램에 대한 재고가 쌓였고 이제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세트가 쌓일 수 있는 시점인데 4분기는 조금 주춤한 이유는 이제 이 주요 기업들의 이 프로세서가 신제품이 나올 때가 됐어요. AMD라든지 그리고 인텔에 대한 신제품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구매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시간은 조금은 공백 기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내년의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를 저는 이쪽에 보고 있어요. DP, 디스플레이거든요. 이 분야 중에 유일하게 이쪽만 더 커지네요. 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뭐 C 가전 쪽이라든지 IM 뭐 또 그리고 반도체 쪽 영향력은 좀 떨어지는데 네. DP, 디스플레이 영역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 연결 밸류인데요. 예. 보시게 되면은 이 DP 쪽에서 이 성장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먼저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물량을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생각해 본다면은 네. 디스플레이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OLED에 대한 사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LCD에서 OLED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예. 제외하고 OLED가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OLED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네. 가전 쪽, TV 쪽 패널이 가장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TV 쪽에 팔린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기기에 대한 부품이 동시에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 안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이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연말에 디스플레이 쪽에 있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결국에는 부품
삼성전자가 주력을 하고 있는 DS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있었던 반도체, 가전 그리고 이 뭐 모바일, 스마트폰 분야 쪽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성장은 모두의 영역을 다시 또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사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만드는 OLED가 꼭 삼성 스마트폰, 삼성 TV가 돼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다른 고객사, 뭐 다른 이제 중국 기업이라든지 다른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나눠주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전체 삼성 거라고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시장에 대한 환경 뷰 자체가 이와 같이 제품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재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삼성전자의 사업부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셨는데요. 지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전, 스마트폰 부분까지도 이렇게 골고루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4분기 쪽의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까요? 4분기 컨센에 대한 눈높이를 가장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 네. 매출액 전체 규모는 61조 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9조 원대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평균을 본다라면 10조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3분기 때 16조 원 나왔잖아요. 네. 근데 16조에서 9조 원 떨어진다라면 상당히 4분기가 저조할 수 있겠구나라고 전망의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9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리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한창 잘 되던 시기가 분기별로 했을 때 10조 원 안팎이었어요. 그럼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잘 되던 시절의 수준인 거죠. 보통 이제 비수기까지 본다라면은 여전히 9조 원대는 높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9조 원이라는 거는 그 여러 예상 중에서도 좀 낮게 보수적으로 그렇죠. 잡은 수치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전체 이 리포트를 좀 종합해서 본다라면은 네. 10조 원대 예상합니다. 평균적으로. 네, 10조 원대 이상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보수적으로는 9조 원대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예. 자, DS 부분이 이제 반도체 이 제조 분야인데요. 일단 4분기 때는 이 반도체 이 사업 이익이 좀 증가를 했어요. 노트북 수요가 좀 컸거든요. 예.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영향력이 좀 생긴다라면은 노트북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언택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또 이 트래픽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노트북이라든지 PC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연말에 노트북 수요가 좀 높았다라는 것.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거는 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지수에 긍정적으로 봤지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변동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조금은 악재죠. 이 때문에 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이익이 조금 감소돼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는 것이 조금 네.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반도체라든지 이 세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 패키징된 사업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디램에 대한 수요가 컸고 네. 3분기 때는 랜드 플래시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때까지 이어지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19 이 변종도 자꾸 나오고 네. 이 악영향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소비를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은 예. 뭐 온라인 상태에서도 받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가는 것이 한 달에 30일 동안 움직여야지만 구매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사태가 워낙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변종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반도체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제약바이오 주요 기업들이 변종 코로나에 대한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백신에 대한 효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네. 오늘 날짜로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는 변종 코로나에 대한 대항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 효과를 조금 경기 활동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반도체를 같이 설명한다면은 네. 경기 활동에 경기 회복에 경기 민감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거는 IT 그 중에서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경기 활동에 대한 투자가 음.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 쪽에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M 부분인데요. 3분기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갤럭시 시리즈부터 해서 다른 이제 경쟁사들까지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 사실 침체되었던 IM 사업부가 3분기 때부터 회복을 했고요. 원래는 상반기에 나오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분기에 유일하게 삼성의 갤럭시가 나왔지만 예. 사실 이전의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상반기에 갤럭시 S20이 나온 덕분에 IM 사업부가 상반기에 그래도 적자는 면했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와서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이어졌기 때문에 예.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인데 조금 여기서 아쉬운 점을 내비친다면은 이 4분기 때 유럽의 이 제 3차 확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 전반적으로 지금 봉쇄 정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의 그 피해가 정말 압도적으로 큰 지역 중에 하나가 유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그 악영향도 좀 크지 않나.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확실히 이런 것들이 예상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이제 수요가 예. 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경쟁을 했을 때 네. 그래도 가장 많이 이 아이폰을 또 앞지르는 지역이 유럽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의 락다운이 분명히 스마트폰 출하에 영향은 주었을 것이다. 물론 소비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은 네. 줄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유럽의 락다운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할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4분기에 대한 컨센을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가 될 것 같고요. 컨센을 낮췄다고 해서 주가가 꼭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컨센을 너무 무리하게 잡게 되면은 네. 시장에 대한 주가가 컨센에 못 미쳤을 때 주가는 바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대치와 현실의 그렇죠. 그 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맞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컨센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예. 정확하게 낮추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바둑총 이야기하실 때는 코로나19 영향이 악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 스마트폰 출하 감소에 대해서는 이거 크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실까요? 이건 4분기까지의 전망이죠. 네.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고 4분기 때까지의 반도체 리스크는 이 달러에 대한 변수 네. 이 정도만 볼 것 같고 실제로는 4분기 때까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늘어났는데 달러의 영향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IM이라든지 CE와 같은 제품에 대한 영역, 그러니까 네. 완성 제품에 대한 영역을 봤을 때는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감소되는 것에서 리스크를 잡겠죠. 네. 근데 반도체는 완성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덜 팔린다라면 리스크가 되겠죠. 예. 근데 반도체에 대한 발주 물량들은 그거와는 좀 별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를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C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전제품 분야인데 네. 주로 이제 이 미주 시장을 가장 큰 시장으로 봅니다. 예. 대표적으로 세탁기 그리고 TV 이 시장을 미주로 가장 크게 사업을 봤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좀 리스크를 평가한다면은 유럽의 락다운을 여기서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C 부분은 유럽 시장에 대한 주 매출보다는 미주 시장, 아메리칸 대륙을 좀 더 큰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TV 판매의 호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자, 4분기라는 시점을 딱 못 바꿔서 그 실적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까지 해서 이렇게 사부별로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전망을 해봤는데요. 실제 이런 전망과 함께 현실이 어떻게 나올지 그 갭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도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연간으로 제가 한번 도표를 또 가지고 왔는데 네.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회복세에 있습니다. 예. 회복세에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는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이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그쵸. 지금 최고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다 회복적인 거죠. 그러니까 2021년 전망 자체도 가장 높을 것으로 지금 네. 전망이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막대 그래프를 각각에 보게 되면은 예. 전년비 대비해서 좀 짙은 막대 그래프보다는 회복을 크게 했죠. 네. 회복이라기보다는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도
내년 시장 모든 영역에서 네. 올해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사업 부분이 있을 텐데 네. 반도체 분야이거든요. 반도체. 근데 보게 되면은 다른 영역들은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는 회복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2018년도에 대한 도표인데 네. 가장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쪽, IM 쪽, CE 쪽 아무리 다 합쳐봤자 반도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크기 자체가 그렇죠.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반도체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저 때는 뭐 주가도 워낙에 잘 그렇죠. 갔을 때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을 9번 경신을 했는데 9번. 그게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그때 연속이죠, 9번이? 그렇죠. 네. 17년도, 18년도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주역이 반도체, 음. D램이었어요. 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반도체 이제 회복인가 볼 수 있는데 이때 D램이 잘 팔렸어요. 네. D램이 잘 팔렸는데 DDR4가 시장에 처음 팔리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DDR4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DDR4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2018년도입니다. 실적에 대한 차이 갭 보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예상이 되시나요? DDR5 얘기 아니겠습니까? DDR5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DR5에 대한 정점은 어디일까? 앞으로 네. 한 3년간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건 다시 정리해 보자면 DDR4가 2017년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정확하게 네. 2012년도 말에, 아. 12년도 말에 네. 표준화가 이제 등재가 됐고요. 예. 그리고 15년도와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있었던 경기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 위기 때문에 예. 회복조를 가질 때였고 음. 그래도 14년, 15년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DDR4가 네.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6년부터 해서 17년, 18년도가 가장 DDR3에서 DDR4로 전환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라요. DDR5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에 표준화가 됐고 네. 이제 출시가 실질적으로 소개가 됐고 출시가 됐고 네.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빠른 것인가? 네.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기와 아주 적절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언택트 4차 산업에 대한 이 니즈가 커졌기 때문에 네. 이 DDR5에 대한 사용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DDR4 때 전성기가 왔던 그 시기에 비하면 DDR5가 맞는 전성기는 보다 빠를 것이다. 금융 위기에 맞고 나서 DDR4에 대한 등장보다 네.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뭔가 이 투자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지금이 DDR4의 등장보다 DDR5의 등장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DDR4의 시장에 대한 크기를 기대해 본다면은 지금 여전히 DDR5에 대한 미래 전망을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D램 얘기예요. DDR5. D램에서의 실적만 봐도 기대가 되는데 그것만 해도 여기에서 낸드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시대 반도체에 대한 영역까지 기술이 커진다라면은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저희가 보면서 앞으로 얼마큼 좀 성장이 될지 그런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내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 들리고 있던데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시죠.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사글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일단은 전망은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 있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많이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지만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 4차 산업이라든지 언택트 환경이라든지 이 환경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사용이 될 수 있는 경기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침체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이 등장을 했고 이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교역이 회복을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이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민감한 반도체에 대한 시장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 이제 등장을 했어요. DDR5에 대한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낸드 플래시 시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과거에는 20나노, 40나노 수준에서 이제는 10나노, 7나노, 5나노급까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유리하다. 음. 왜냐면은 분명히 기업들은 10나노급, 또 7나노급, 5나노급이 필요로 하는 장치들을, 그러니까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음. 두 곳밖에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TSMC, TSMC.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네. 삼성전자 이 시기가 아주 굿 타이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기업은 불보듯 뻔하게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죠. 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죠. 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사실 다양합니다. 컴퓨터만 만들 때만 들어간 게 아니라 2021년도에는 지금 주요 기업들이 스마트폰 2020년도에 못했던 거를 21년도에 풀려고 아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 위주로 한번 본다면 스마트폰을 3억대 출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나간다라면은 스마트폰 안에도 반도체가 칩이 들어가요. 네. 이 모바일 AP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칩셋에 대한 공급도 커질 것이고요. 스마트폰 3억 되면은 3억 개의 반도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여기서 이제 IT, 그러니까 그 5G 기기에 대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5G 통신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네. 퀄컴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 퀄컴 그리고 이제 TSMC 그리고 이제 화웨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인텔 요 정도 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 기기 장치를 쓰려고 하는 많은 국가들의 스마트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AP에 대한 수요가 고정적인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유리한 거죠. 이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필요로 하는 이 고기능, 고기술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회사가 TSMC,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네. 근데 내후년부터는 하이닉스도 기대를 합니다. 네. 내년 하반기 때쯤부터는 하이닉스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 3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TSMC에 대한 이 경영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와서 TSMC가 이 가격 인상 정치를 내놨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인하했던 정책을 이제는 폐지하겠다는 폐지하는 거죠.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 동안에 계속 구매를 해왔었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인 거죠. 깎아준 거를 이제는 안 깎아주는 건데 네. 가격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다른 파트너를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맞아요. 그렇다면 자연히 손을 내밀게 되는 거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밖에 쪽이다. 없어요. 지금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TSMC 물량이 안 나오면요, 삼성전자에게 물량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TSMC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TSMC도 그것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설비를 늘려놨습니다. 늘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증설 기간 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TSMC에 대한 이 판가 인하에 대한 정책이 폐지되는 것, 사실은 이 TSMC의 파운드를 맡겼던 회사들의 리스크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주요 이 IT 기업들이 무선 사업부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자체 칩셋 개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그들이 팹리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만큼 위탁 생산에 대한 라인을 좀 더 다양하게 가질 거예요. 그럼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좋은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선 사업부에 대한 이 칩셋 개발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뭐 CITS라든지 NCAP라든지 V2X, 이건 사실 생소한 단어잖아요. 사실 이제 CES에서 이제 소개가 많이 될 겁니다. 네. 1월 초에 이제 CES 개막하잖아요.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그렇죠. 이 단어들 나올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지금 무엇인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단어에 대해서 알아두고 있으면 그럼 나중에 그 단어가 나올 때 주목해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쉽게 말하면은 사물 인터넷에서 영역을 넓혀서 네. 만물 인터넷.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율주행 네. 이거 같은 사회 구현을 했을 때
들어가는 모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음. 그 내용들을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단순 로직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서 내년, 내후년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마진이 높은 상품을 팔 수밖에 없는 때가 왔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도 스마트폰 그리고 5G 기기 관련해서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개선시킬 만한 그런 아주 긍정적인 전망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 또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까요? 사실 이제 보도 자료로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 삼성전자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이 기업들도 특히나 이제 화웨이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이 판매량을 늘릴 것이다. 내년에 판매량을 스마트폰 출시가 커질 것이다. 그 말은 삼성전자의 칩셋,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바일 AP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사실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대한 수요 회복 클 것이다. 전망에 대한 보조 지표였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요. 구글, 아마존, 애플, 퀄컴, MS 모두 다 이제 반도체 설계 이제 이 자체 개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IP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에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이 우리나라가 좀 정부 지원으로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설계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축으로 해서 팹리스 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을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운드리라는 이 소규모의 뭐 다품종에 대한 설계 능력을 아주 크게 요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따르는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추이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근데 파운드리가 과거보다 미세 공정화됐다는 얘기예요. 네. 7나노급 이하로 낮추게 되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SK 하이닉스도 못한다. 네. SK 하이닉스도 내년에 이제 갖추는 거지 본격적인 거는 내후년이 될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내년에 독식하는 겁니다. 역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IP 설계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DDR5 기준으로 했을 때도 DDR5라는 칩셋 이름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네. DDR5 컨트롤러라든지 DDR5 이 피지컬 레이어라든지 이와 같이 좀 영역이 좀 다양합니다. 예.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팹리스 기업 설계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 관련된 장비 회사들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에 대한 설계 기업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 네. 파운드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을 봐셔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해서 DBI텍이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로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라 이야기 네.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 기업들 모두 다 탈인텔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탈인텔합니다. 이 인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맡겼던 회사가 TSMC입니다. 인텔도 마찬가지로 TSMC에 대한 물량 공급이 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에게 그러니까 이 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정리해 본다면은 프로세서 내재화에 대한 추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뭐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업종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DB하이텍과 삼성전자의 혜택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이 전망 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요? 예, 예. 삼성전자 주가 차트 음. 좋죠.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고 네. 간단히 뭐 전망 한번 예, 들어볼 수 이 있을까요? 설명을 해왔는데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 실적이 커진다라면은 지금의 밸류 위치보다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차트적으로 설명한다라면은 주봉 상태로 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박스피처럼 삼성전자에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성장을 했었던 시기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를 예상해 본다라면은 적어도 이만큼의 상승을 다시 한번 내년부터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 가졌던 밴드가 새로운 밴드를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 밴드에 대한 상단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네. 보인다라면은 새로운 밴드 예상했을 때는 적어도 8만 원대 이상의 주가는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커진다라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주가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다각도로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몇 가지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요즘에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LG전자를 소개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LG전자 얘기 갖고 온 건데 네. 요즘에 LG전자 주가 좋잖아요. 음. LG전자 왜 되죠? 전장 부품 마그나에 대한 인수합병을 해서 LG전자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쪽에서 부진했던 것들이 네. 이제는 차량용 전장 쪽에서 성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 LG전자가 주었던 주가의 가장 큰 이제 영역을 볼 수 있는 대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VS 사업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3년 빨랐어요. 네. 근데 이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아직은 가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LG전자에 대한 이 앞으로 시장 전망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쪽에서 시장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LG전자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보는 것처럼 전장 부품 쪽에서 LG를 보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네. 왜냐하면 LG전자에 대한 시장 이 뷰를 삼성전자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장 부품이라는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가 전장 부품 사업부를 발족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LG전자에 대한 주목도만큼 삼성전자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LG전자가 더 잘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미국의 마그나 이 기업과 인수합병이잖아요. 근데 LG전자의 주된 이 시장을 미주 시장을 많이 봅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 부품 지역별 매출인데 사실 만약에 미래차에 대한 상상을 한다면 수소차, 전기차, 스마트카까지 다 보았을 때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한 자동차를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제 시장 전망을 봤을 때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풀릴 수 있는 제품이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의 대부분의 판매 시장이 미주 시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가 컸었던 미주 시장에 대한 영향, 뭐 전장 부품에 대한 진출도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LG전자의 VC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네. 다음 자료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인포테인먼트, 뭐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LG전자가 앞으로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 다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그 동안에 투자했던 분야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동안에 M&A 했던 분야예요. 네. 여기도 잘 되게 되면은 당연히 반도체는 동시에 커지는 거고 카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또 네임 밸류가 좀 더 시장 진입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자의 뷰를 플러스 알파 요인을 볼 수 있는 내용.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LG전자에 관련된 내용까지 챙겨 보면서 자, 오늘 주가 이제 8만 원대까지 도달한 삼성전자 그 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학개론 진행되는 동안에 그 코스피는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나 코스닥 가릴 것 없이 현재는 이제 보합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신중하게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